사실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차량인데요.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의 소렌토,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렇게 리뷰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등급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인 프레스티지와 중간 등급인 노블레스, 그리고 가장 높은 시그니처, 이렇게 총 3가지의 등급이 있는데, 물론 그래비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에서 그래비티 전용 파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어서 기능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그리고 시그니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의 풀옵션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인 노블레스를 선택을 하신 뒤에 내가 정말 필요한 옵션만 알맞게 맞추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딱 4가지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떤 모델인지 제가 직접 카메라 들고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5인승 차량이고요. 4륜 구동이 아닌 2륜 구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 가격은 4,324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129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 2 119만 원,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111만 원과 마지막은 104만 원의 스타일 옵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스노우 화이트 펄 8만 원까지 더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차량 가격은 4,795만 원이라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떤 모델인지 전면부부터 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비티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런 식으로 약간의 크롬 라인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롬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릴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라든지 아니면 하단 부분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전면만 봤었을 때 결코 나쁘지 않은 정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가 꽤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으셔야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에는 반자율 주행과 더불어 안전 사양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드라이브 와이즈는 거의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해당 옵션은 많이들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과 더불어 후면에 LED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편의를 따지는 옵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멋을 조금 더 상승시켜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소렌토 굉장히 많이들 보셨고,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넘어가고요. 빠르게 한번 측면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장 길이 4,815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2,815mm로 사실 덩치만 얼핏 봐서는 대형 SUV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재원 사항으로 나누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중형 SUV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펠리세이드라든지 이런 모하비라든지 이러한 차량들이 즐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렌토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원래는 17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가 18인치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있지만, 그래비티와 같은 모양과 색깔, 즉 검정색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이 휠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래비티를 굳이 가지 않으셔도 노블레스에서 스타일 옵션을 넣어주시는 게 조금은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휀다에 있는 가니쉬와 더불어 전체적인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롬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시그니처도 같은 소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비티로 하셨을 경우에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비티 전용 파츠로 인해서 검정색이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겠지만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그리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같은 크롬 라인들이 더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소렌토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열에 컴포트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컴포트 액세스가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터치 형태로 지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컴포트 액세스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터치 형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버튼이라서 조금은 고급스러움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이렇게 터치 타입의 컴포트 액세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멋스럽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쿠페 형태가 아닌 외건 형태를 나왔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후면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입니다.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좌측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라는 레터링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나타내는 레터링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이륜 구동이 만약에 후륜 모델로 나왔었으면 조금의 불안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솔직히 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강원도가 아닐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후륜도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서부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아 로고를 중심으로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으며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렌즈가 2개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 카메라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센터 미러의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실질적으로 대형 SUV가 아니라 중형 SUV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패밀리카 혹은 여러 레저 활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소렌토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차 정원이 5인승의 차량이기는 하지만 5인승 뿐만이 아니라 6, 7인승까지도 선택이 가능하여서 해당 승차 정원으로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3열의 시트까지도 존재를 하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인승이기 때문에 그냥 널찍한 트렁크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히든 스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사실 히든 스테이지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비상 수리 키트로 인해서 그렇게 넓게 사용은 못하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은 홈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히든 스테이지의 역할은 많이 해주지는 못하지만 5인승에만 제공되는 또 다른 히든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 확실히 6인승이나 7인승과 같이 3열이 존재하지 않는 5인승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폴딩도 이제는 트렁크에서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좌측과 우측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폴딩이 가능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트를 만약에 다시 세울 경우에는 2열로 넘어가셔서 시트를 세워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 참 많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사실 국산차가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 분명하게 들어간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소렌토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중간 등급인 노블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윈도우 몰딩 자체가 전부 다 알루미늄은 아니지만 플라스틱과 더불어 끝부분, 엣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소렌토가 참 좋은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BMW의 520 같은 경우에는 이 몰딩 자체를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지 않고 모두 다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종아리 받침대는 따로 없습니다. 종아리 받침대는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가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봐 주시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아의 소렌토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실질적으로 딱 내부에서 봤었을 때에는 크게 다른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뿐만이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당연히 열선 시트와 더불어 통풍 시트까지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신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원 패널의 디스플레이가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조기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를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깔끔하기는 하는데 조금 바꿔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약간 있긴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인성이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과거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은 계기판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나오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콕핏 스타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서 하나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시인성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있기 때문에 룸미러를 평상시에 쓰시다가도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뒷부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빠르게 한번 2열 넘어가 볼게요. 확실히 소렌토가 공간성에 있어서만큼은 가격 대비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정말 넓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을 위해서 잠시 시트를 뒤로 빼놨기 때문에 조금은 좁아 보일 수 있다라고 느끼겠지만 평상시에 시트 포지션을 맞춘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혜자스러운 레그룸과 더불어 헤드룸의 공간까지도 이렇게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 옵션을 따로 추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썬루프는 그냥 빠져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썬루프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금을 내시면 되는데 추가금 같은 경우에는 109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썬블라인드 역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비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썬블라인드가 없는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썬블라인드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동차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시그니처의 풀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5천만 원이 그냥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8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4,795만 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비싸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장기 렌트나 리스를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